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요즘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간 막말 수위가 높아지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원희룡 당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총선 고의 패배를 공격하자 한동훈 후보가 오물 뿌리기식 마타도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공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습니다.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단체 대한축구협회입니다.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닌데 울산 감독을 맡고 있던 홍명보 감독을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고요. 시즌 중에 K리그 감독 빼오기라는 강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 임명 과정에 난맥상을 얘기한 축구인에게 대한축협이 비밀 유지 서약을 어겼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대한축협을 향한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큰 비로 중부지방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큽니다. 축구장 14,000개 규모 이상이 물에 잠겼다는데 앞으로 복구하고 생업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그동안 생계는 어떻게 꾸려갈지 국민들은 걱정입니다. 걱정이 분노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 눈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YMCA 토론 민원 해결사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지난해 광양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할인 분양을 두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규 입주자들의 입주를 방해하는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같은 갈등이 올해 역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난해 광양시 마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의 이 할인 분양과 관련해 기존 입주자와 할인 분양으로 신규로 입주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와 입주민들 사이에 분양가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을 반대하며 입주를 위해 이삿짐을 옮기는 차량을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이 도로에 들어 누워서 이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마찰이 빚어졌고 신규 입주자는 실랑이 끝에 겨우 이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새 입주 세대의 이사가 진행되자 할인 분양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해당 아파트의 지상 진입로를 막아섰는데 이 주민들이 실력 행사로 이사를 막자 경찰력이 배치됐고 광양시의회 의장과 지역구 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입주민들과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 지난해 10월 최초로 불거졌는데요.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갑작스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전체 1,100세대 중 180여 세대가 미분양되자 이 분양가를 낮추는 일명 할인 분양을 시도했고 기존의 입주자들은 곧바로 건설사의 할인 분양을 반대하고 집회에 나서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입주민들의 반발을 수용해서 건설사가 할인 분양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작년 10월 기존 입주자들의 할인 분양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나오자 할인 분양을 잠정 중단하고 할인 분양을 재개할 경우에는 입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건설사가 다시 할인 분양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다시 점화된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약속을 어기고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 분양을 재개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막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들은 입주 1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하자 보수 등에 대해 건설사가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고 또 건설사가 자녀 세대 분양한 후에 아예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 지금도 건설사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데 자녀 세대를 분양한 후에 건설사가 철수하면 하자 민원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건설사 측은 아파트 분양 자녀 세대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지속적인 손실이 나서 이 할인 분양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하자 보수와 분양은 별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논란이 계속되자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시 관계부서에 주민들과 건설사가 참여하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건설사와 입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불미스러운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겠죠.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수탁기관 선정 과정이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여수시가 지역의 공공시설인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운영하는 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공개 모집이 아닌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이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을 두고 이 지역 일부에서 이 공정성이 결여된 수탁기관 선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설립된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설립 이후 여수시 사무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 여수시가 위탁기간 3년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공모 방식 대신 기존 운영자를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교육원 설립 당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의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재계약으로 위탁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모 경쟁 방식이 유리해 보이는데 공모 방식 대신에 기존 위탁 운영자와 재계약을 진행한 여수시 입장 어떻습니까? 네, 지자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참가자를 지명해서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공모 방식 대신 재계약을 진행한 여수시 행정이 기본적으로 불법은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수시 청소년 교육원의 재계약 방식 위탁 운영자 선정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민간 위탁의 취지가 공유재산의 사무 처리에 있어서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인데 여수시의 공개 모집 과정이 배제된 재계약 결정은 민간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해온 단체에 그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여수시는 이번 민간 위탁자 재계약은 조례에 근거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거쳤고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우수하게 나와 재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어요. 당시 순천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전 현직 조합장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순천법원이 지난해 치러진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와 승진 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 현직 조합장과 전직 조합장에 대해 지난 11일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앞서 경찰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순천농협 최남유 현 조합장과 이 지역 월간지 대표를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고 이번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현 조합장이 지난해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과 선거의 공약, 또 후보자의 이력 등을 지역 월간지에 인터뷰 기사 형태로 게재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며 조합장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전 순천농협 조합장에 대해 가족의 인사청탁 혐의와 관련해 역시 1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전직 조합장은 인사청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전국 최대 규모 조합이죠. 순천농협 위상을 감안하면 다소 좀 부끄러운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2년 연말에 특정 월간지에 자신의 얼굴 사진이 담긴 표지 모델과 홍보성 인터뷰가 게재된 잡지를 면사무소 등에 배포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받고 또 순천농협의 임원 황 모 씨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후보자의 행위가 이 선거의 공정성 기회의 규정을 해치지 않는다며 정당 행위 등으로 허용될 소지가 있었고 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며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보다 조금 낮은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해 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저임금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는 시간당 9,860원인데 내년에 1,030원으로 결정이 오늘 됐습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되고 노동계, 경영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2시 30분까지 밤샘 마라톤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예. 이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했는데요. 이 최초 제시안을 보면 노동계는 12,600원, 경영계는 동결인 9,860원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오랜 회의 끝에요 투표로 최종안을 결정한 게 경영계가 제시했던 1,030원이 결정된 겁니다. 이런 결정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입니다. 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섰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을 했다며 이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여깁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가장 먼저 다가오는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요 이 반년이 아직 남은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르바이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내년부터 점주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네, 이 최저 시급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요 경영계에서는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음식점이나 편의점, 택시 등 이 5개 취약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요 단지 월급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퇴직금까지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170원이 아닌 1,000원이 오르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일부 편의점 경우는요 최저임금의 지불 능력이 없어서 1인 자영업이나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늘어나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임금을 줘버리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또 오르게 되면은 아마 근무자 주고 나면은 오히려 근무자보다 더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벌써부터 이제 계약 자체를 연장 안 하고 정리하는 점포들이 이제 하나둘이 아니라 지금 계속 나올 거야. 많이 문 닫는 게 자영업의 현실이란 말이야. 몇백 원 차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휴수당에 그 퇴직금 있지 이게 자영업 현실에서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동안의 어떤 인상률보다 제일 낮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벌써 힘들어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지. 벌써 인건비 한 달에 100만 원이 플러스 됐다고 생각하면 돼. 기존에 인건비가 나왔다면은 야간까지 하고 하면은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당 20-30만씩 플러스 된 용이 있잖아. 그럼 100만 이상 나가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한 몇백 원 오른 것 같고 그러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예, 요즘에 진짜 무인 점포들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원재료, 배달비, 임대료, 공과금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최저임금까지 오르니까 더 속이 타실 수는 있겠어요. 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이 중소도시에서는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요 주휴수당을 더 주면서 직원을 구해야 하니까 부담이 더 큰다고 얘기합니다. 네. 얼마 전부터 배달 수수료가 오르고 앞으로 최저임금까지 올라서 내년도에는 잘 될 거라는 희망보다는 힘들겠다는 절망이 더 앞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반대로 뭐 시민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7% 인상, 뭐 그래봐야 170원 아니야? 이걸로 뭐 얼마나 사탕 하나도 더 못 사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들은요 1.10% 인상이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으려면 10,000원이 넘는데 시급은 그것보다 적으니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실에 비교했을 때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 위해서 최저임금이 높아야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을 높여서 청년들의 취업의 길을 넓혀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들 얘기 들어보시죠. 요새 물가 보면은 좀 적당하거나 살짝 낮은 정도. 물가가 조금 비싸고 하니까 그래도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일이랑 그런 거 차이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긴 하죠.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와서 올라가니까 서로 밥 한 끼도 10,000원으로 좀 편의점 이런 데 말고 좀 힘드니까 김밥 같은 거. 오름 좋죠. 최저시급에 따라 이제 기본급 올라가죠.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물가에 비해서 최저시급 너무 싸다 생각하니까 지금 청년 실업자가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최저시급 오르면 또 그 친구들이 다 직장을 잡겠죠. 지금 뭐 일 안 하고 그냥 논다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그럼 뭐 아르바이트나 단기 농원을 더 줘야죠. 이는 단기로 쓰니까 당연히 많이 줘야 되고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려고 더 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만 30원의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요. 경영개혁 노동계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에 앞서서 물가 안정에 대한 바람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 민원회 교사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조선의 최강이야 여기 믿는 마이크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김석 총장님. 네. 네, 이번 주는 뭐랄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한국 왜요? YMCA 예. 관련돼서 사실 오늘부터 한국 YMCA 전국 대회이기도 한데 저를 포함한 순천 YMCA 포함한 여수 YMCA 그리고 경남 YMCA 협의회에서 전국 대회를 불참하는 선언을 하면서 한국 YMCA가 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내는 역할을 제가 한국 YMCA 사무총장 협의회장을 하고 있어서 아니 이야기가 좀 많군요. 네, 네. 대단히 좀 복잡한 상황이어서 저 지역에도 집중 못하고 계속 그 한국 YMCA 일에 좀 집중하느라고 한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까지 굉장히 좀 머리 터지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네, 저도 서울하고 대전 출장이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8월 22일 날이 제21회 에너지의 날 행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날 행사 기본 계획들 좀 논의를 하고 또 방학을 맞이해서 또 여수 YMCA가 청소년 행사를 많이 해요. 그 호남과 충청 지역 청소년들 하령회도 진행하고 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다양한 이게 프로그램들이 놓이다 보니까 지금이 한참 바쁘게 그 계획들을 최종 점검하는 시기라서 회의 아니면 출장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YMCA는 청소년과 청년 조직이듯이 7, 8월 달은 가장 바빠요. 그래서 많은 행사와 캠프, 수련회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마 YMCA 상근 실무자나 이사님들은 아마 7, 8월 때 얼굴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날도 더운데 출장도 많으시고 외부일도 많으신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수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죠. 최근에 정기명 시장이 돌산 진모지구로 결정된 주 행사장을 여수 세계 박람회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도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진짜야? 하면 돌산 주민들의 반발 소식을 저희가 최근에 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해 개최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한여름에서 너무 덥다 해서 이제 9월 달로 넘기는 거에 이어서 두 번째 계획 수정입니다. 수억 원을 들인 마스터 플랜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요. 콘텐츠가 뭐냐라는 것 플러스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라는 홍보가 무색할 정도의 섬 문화 보호에 손 놓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짚어보고요.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후속 산업을 개발하고 있는 것과 대비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여수 그 주 행사장을 여수 세계 박람회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돌산 진모지구에 대한 이야기 가능하겠냐라는 말씀을 김대희 총장께서 굉장히 많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질문이기도 한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세계섬 박람회 계획이 전임 권오봉 시장 때 계획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초기에 이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물론 이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죠.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공약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계획은 그 세계 박람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진모지구로 바뀌면서 많이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소가 진모지구 갔었는데 여전히 진모지구 영역은 두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항무지 땅이니까. 근데 이 세계섬 박람회 현재 공식적인 예산은 248억, 한 25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한 60% 정도가 이 박람회장에 전시관을 꾸리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그럼 항무지 땅에 전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예. 그럼 애초에 그러면 박람회장은 아니었냐? 애초에 박람회장이 맞죠. 사후화 활용 의미도 좀 있었고 그게 다양한 공간들이 많아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외부에 그 전시관을 만드는 건축비는 들지 않으니 그 가지고 내용을 좀 알차게 꾸리는 데 쓰자는 초기 안을 여수시 공무원들이 너무 좀 쉽게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박람회장이 애초에 그냥 여기는 전시관이 장기 임대자들이 많아서 불가능하다 그 한 말을 믿고 확인을 안 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진모지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게 태풍이라든가 기상 문제가 악화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248억 중에서 3분의 2 예산이 전시관을 만드는 공사하고 이것도 두 달 끝나고 나면 다 해체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적 흐름이 있는데 결국은 세계 박람회장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 예산만큼 줄인 예산만큼 이 내용을 콘텐츠라든가 다양한 좀 선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는 데 좀 쓰자는 내용이 좀 늦게 반영이 된 거죠. 사실상 이런 내용은 시민사회나 또 정치권 일선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명 시장이 거의 1년 반을 좀 호송세월을 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이라도 박람회장을 들어가서 그 길을 주 무대로 하고 나머지 예산들을 좀 알차게 쓰는 방식을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이라도 잘 되는 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석 총장의 총평 듣고 또 다음 질문을 이어드릴까요? 저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이제 입지가 자주 또는 입지가 좀 뭐 이렇게 검토된다거나 뭐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의원도 경험해보고 막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계획의 필요성보다는 예산과 연관돼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네네. 두 번째는 그런 거죠.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얻을 효과들을 굉장히 극대화한다고 하지만 좀 이해 못할 계획 변경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026년 세계 선박람회에 앞선 그 접두사가 그거였거든요.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또는 뭐 좀 더 의미 있는 형태의 여수 지역 특성에 맞는 그 박람회 이런 것이었는데 돌산 지구 들어가는 길은 지금 주말에도 굉장히 좀 막힌 것인데 아마 여수시가 굉장히 좀 획기적인 생태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뭐 해상버스와 해상택시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좀 적극적 전략이 있는 가운데서 돌산 진모지구로 장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문제 바꾼다고 하니까는 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 김대희 총장님 반면에 그 섬 주민분들, 그러니까 돌산 주민분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실컷 다 한다고 홍보해놓고 돌산 떠들썩하게 해놓고 그리고 부행사장 섬들 떠들썩하게 해놓고 시작도 전에 섬 지역 민심이 돌아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네, 그렇죠. 뭐 그 측면이 가장 좀 답답해요. 네. 주민들이 좀 기대했던 그 행사 기간 동안 주변에 이제 돌산 주민의 교통도 불편하면서도 그렇죠. 불구하고 진무죽을 찬성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허탈감이 있는데요. 이 세계섬 박람회는 크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하면 2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무지구 혹은 세계 박람회장 주 사이트를 보고 핵심은 섬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섬 이동은 다 배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2가지의 교통 문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 돌산도 뭐 지금은 이제 뭐 16개로 나뉘어 있지만 돌산도 섬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여러 가지 해상 섬 관광의 영역 속에서 돌산 주변 지역에 있는 섬이라든가 이런 어민들과 함께 좀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드는 행태도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주 행사장은 금오도하고 계도지만 그래도 돌산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섬 박람회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좀 역사적 공간, 문화적 공간들도 하나의 전시 공간에 좀 알차게 좀 채울 필요는 있다고 좀 봅니다. 그 논란이 되니까요. 정기명 시장께서 주행사장은 그대로 하고 박람회장 이용을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약간 좀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아마 정기명 시장은 계속 진보직으로 가고자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시의회라든가 주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는 야, 그 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본인도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박람회장 확 하자는 말은 못 하는 거고, 예, 물론 있지만 한번 진모지구는 아마 섬 역사나 섬 정원, 섬 자연 환경을 좀 전시하고 하는 공간으로 약간 좀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진모지구를 완전 이제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박람회장이 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연적 공간들은 진모지구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뭐 주 전시장은 아마 양쪽 다 여수시는 좀 이용하려는 보관을 할 거예요. 하지만 뭐 100억, 150억이 들어가는 이 전시 공간들은 예산을 줄이고 그만큼 좀 진모지구의 뭐 섬 정원 또 자연 공간으로 해서 부속적 공간들은 계속 좀 가질 거라 보고 특히 이제 섬 마켓이라든가 꼭 그 박람회장 수용 못한 넓은 공간들은 아마 진모지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으면은 뭐 그렇게 양쪽 다 해서 뭐 부수적으로 쓰고 보조적으로 쓰던 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제한된 예산 때문에 벌어진 그리고 플러스 교통 여건이 좀 열악하니까 그런 측면을 제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둘 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여수시도 예산 문제를 고민했을 거예요. 순천 정원 박람회가 한 2천억 예산이었죠. 네. 2천억인데 여수 박람회가 248억 중에서 64억이 정부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약속은 했는데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아직은 뭐 말은 해놨는데 기본계획 승인할 때 말은 했는데 기재부가 예산 문제가 어려우면 이걸 줄일 거예요. 그런데 248억까지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수시가 여수시하고 전라남도가 64억, 나머지 120억이 입장료거든요. 근데 이게 1인당 15,000원 주고 박람회장 왔다가 섬으로 가는 교통비는 또 제외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시도 아마 100억 정도를 더 쓰겠다. 예산에서 자체 예산 100억 정도를 더 쓴다 하더라도 한 340억 정도인데 요거 가지고는 진모지구를 저렇게 꾸리고 또 섬 지역에 뭐 금오도나 계도 쪽에도 여러 가지 전시 공간들도 만들거든요. 이러기에는 제가 보기엔 태없는 부족, 굉장히 부족. 아무리 못하도 한 600억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왜 웃으십니까? 아니 갑자기 300억 이야기하다가 김대희 총장이 600억 이야기해가지고 뭔 근거지 잠시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스터 플랜이 이미 있었고 그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외에 실제 굉장히 이 섬 박람회를 왜 하느냐 이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람회장을 사후 활용에 대한 요구도 있는 가운데서 진모지구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이 컨텐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장소를 연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반면에 이 섬 세계 박람회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가치가 목적과 가치가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목적과 가치를 정기명 시장이나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소 불편한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쇄될 수 있거든요. 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미래 앞을 내다보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행사라고 치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현재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 나지만 언론에 나온 금오도나 계도에 대한 접근성은 사실은 배 아니고서는 어려운 거고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제 여수 관광객과 섬 관광객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이 좀 여수시에서는 좀 드러내줘야 앞으로 뭐 2년 남았어요. 홍보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은 뭐 2천억이냐 212억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하드웨어를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문화와 뭐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잘 준비해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너무 전기명 시장을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이럴 때에 시민사회나 의회나 다 같이 모여서 공론장을 형성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번 그 전라남도 교육청이 글로컬 교육미래 박람회를 하면서 한 6일 정도에 한 160억을 썼죠. 거의 그 정도 썼는데 이제 2개월 동안 이제 2년 후에 2개월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섬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은 전부 다 관광객들이 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1인당 그럼 입장권 한 15,000원짜리를 가지고 또 이 박람회장 사이트를 보게 되고요. 15,000원. 그럼 15,000원 정도면 우리가 영화는 진짜 재미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영화. 근데 과연 이 영화 정도의 흥미를 줄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자기가 한 2만 원 정도 내 가지고 섬을 가야 돼요. 시민들한테는 저기 한 4, 5만 원 정도 내고 한 이틀에 걸쳐서 갈 만한 곳이냐 이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공무원들은 좀 이 내용을 어떻게 조직위원회 주요 핵심은 7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거든요. 전라남도하고 여수시가. 과연 이 섬 박람회가 시민들이 자기 돈을 내고 와서 보고 느끼고 감동할 만한 내용일까? 사이트와 또 섬 현장, 계도나 금오도 아니 돌산 일원의 해양 관광이나 해양 문화 체험에 과연 이 즐거움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공무원은 1년 전부터 우리 만들자고 했거든요. 공무원들 공부도 하고 순천 정원 박람회 성공된 이면에는 한 2, 3년 전부터 공무원과 시민들이 논의하고 배우고 공부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수시는 이 세계섬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공무원들이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모습을 제가 못 봤거든요. 시민사회도 공부 좀 하자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것이 향후 좀 세계섬 박람회 2년 남았지만 어떻든 내용을 어떻게 꾸밀까 하는 문제 그것이 아직 답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1년 전에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기본 계획이. 그럼 세부 계획은 직접 나왔어야 되는데 내년 초에 나오잖아요. 이제 시작 들어가서. 그래서 이 세부 계획은 공무원과 시민사회와 섬 주민들이 함께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냥 전문가들 용역 딱딱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로봇처럼 따라가려는 그런 내용이 좀 더 약간 저는 좀 문제 있는 그죠? 약간 이 섬박람회의 내용은 결국 여수 공무원들과 여수 시민들과 여수 섬주민들인데 이 내용을 채우는 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들이 좀 보입니다. 김대희 총장님 말씀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수는 순천은 막 학습해 보이고 함께 해 보이고 뭐냐면 궁핍하지 않은 거죠. 여수는. 순천은 2013년도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시민들 모두가 다 함께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해보자는 그 힘이 있었고 10년 만에 다시 하는 것에 대한 그 축적된 어떤 인문학적 그 자산이 남아 있었던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2026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2010년에 총력을 기울였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 궁핍하지 않은 사람들이 샘을 파고 지금 하다 보니까 목적과 가치는 뭔지 모르는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딴지만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 딴지는 이제 올해까지만 걸고 적어도 25년, 26년 이 일이 시작될 때는 정말로 뭐 전기명 시장의 리더십이 어떻든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미 세금이 212억 원이 들어갈 계획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치면 이 돈을 투자하는 만큼의 힘을 모아야 수많은 된다. 관광객과 이걸 모으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자리를 부족했다라고 하면 이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옆 동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막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실에는 여전히
조직과 관련된 문제, 구조적인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결산을 치르는 문제, 그리고 이후에 그 파급 효과로 내세우고 있는 K 콘텐츠 문화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다소 좀 주춤해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은 여전히 똑같은 조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동네 조금 잘한다고 하는 문제가 어떤 굉장히 좀 뭔가 응원이 되기도 하고 뭔가 개선이 될 어떤 이유인 건 분명하지만 여수도 그럴 힘이 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선박람회 마무리를 하자면 뭐 주 행사장이든 뭐 컨텐츠든 그 좀 확신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할 테고, 확신이 생기면 그냥 좀 이렇게 밀고 나가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러다가 예. 자칫 뭐가 없으니까 누구처럼 100m만 태극기 개양대를 만들어 본다고. 사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자제되기 위한. 나갔습니다. 예, 너무 엇나갔어요. 예, 네. 거기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동네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김석 총장께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 뭐 작년에 뭐 잘 치러졌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께서는 좀 인정하시는 것 같고, 올해 최근 나온 또 보도 자료에는 176만 명이 다녀갔다, 뭐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K 콘텐츠, K 문화, 뭐 K 디즈니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자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김석 총장께서 그 안에 내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뭘 봐야 됩니까? 자평이죠, 자평. K 그러니까요, 콘텐츠, K 자평이라고요. 디즈니. 아까 뭐냐면 이 강력한 리더십 안에서 사실은 지난 정원박람회가 추진된 건 맞아요. 시장도 바뀌었고 뭐 기존에 지금 시장인 분이 이걸 사실 추진한 건 아니죠. 그 전에 시장이 10년 만에 이걸 추진해 보자고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이 된 분이 뭐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진행이 된 것도 맞고, 그다음 조직도 순천시 전라남도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굉장히 터덕터덕 거렸던 것들이 좀 이렇게 뭐가 좀 된 것도 있고, 다행히 이제 걱정스러웠던 것보다는 정원박람회장 방문객이 최종적으로 한 770만 명 정도 온 걸로 되잖아요. 770만 명 정도 온 곳으로 그 지역에서의 가지고 있는 관광 컨텐츠로는 거의 작년에 1등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이어서 에버랜드, 광화문 뭐 또는 경복궁 이런 것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원과 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거죠. 향후 몇 년간은 그럴 거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것에 대한 계기로 올해 꿈의 다리도 다시 변형해가지고 뭐 우주인도 놀러 오는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컨셉으로 다양한 어떤 유인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안에서 그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K 문화 컨텐츠나 K 디즈니 이 산업인데, 실제 순천시 자체 역량으로 보다는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컨텐츠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오길 바라는 이 기대가 더 크다는 것 때문에, 과연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래는 2013년에는 정원 산업이랄지 뷰티 산업이랄지 연관 산업에 굉장히 방점이 좀 찍혀 있었던 것들이 다소 조금 애매한 K 컨텐츠, K 디즈니로 되고 있는 이 과정은 잘 되길 바라지만, 좀 더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서 좀 섬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조직입니다. 조직. 하나의 국 정도가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국이 순천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생, 뭐 복지 이런 영역에서의 구멍이 하나 벌려 있는 거죠. 여전히 읍면동사무소에는 그만큼 인력 빠져나갔다.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거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그러면 한쪽은 분명히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원박람회장이 다 채워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국이라는 규모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뭐 인원이나 국에 뭐 예산이나. 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몇 개의 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몇 개의 팀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사회복지국이나 뭐 행정안전국이나 이런 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과 규모가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원박람회 관련 국은 전체 시의 조직으로 따졌을 때 몇 %, 뭐 예산 몇 % 정도로 이해하면 그 되겠습니까? 정도까지는 제가 다음에 좀 네. 준비를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2023년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 행사를 치러내야 되니까 응축돼야 되는 조직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지만, 이게 행사가 끝났으면 각각 돌아가고 관리 주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2023년 세계박람회, 정원박람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문화 컨텐츠나 이런 쪽으로만 계속 인력들이 집중되는 것이 조금 좀 고민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수도 세계 선박람회 하면서 한 개 국, 두 개 과인데요.
보통 우리가 기초정부에서 한 개 국이라고 한다면은 인원 한 8, 90명 정도, 예산은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쓰는 행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만큼 2, 3천억 정도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지고 정원 쪽에만 뭉쳐 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는 건데요. 어떻든 그래도 저는 순천 정원 박람회나 여수 섬 세계 박람회가 그래도 장점이 뭐냐면 자기 동네, 자기 도시의 삶의 공간, 문화, 역사들을 새롭게 자랑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건 여수와 순천만이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사람의 인문적, 문화적, 역사적 상상력들을 좀 자극해내고 그 도시의 미래 경쟁력, 미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행사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긍정적으로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봅니다. 좋은 행사인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효율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여수시나 순천시에 뭐 굉장히 중요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모두 동의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질문은 그것에 대해 모든 행정력이 집중될 때 혹시 소외될 수 있는 행정력도 누군가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질문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이제 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다 작다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사람은 이걸 항상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개 순천시 24개 읍면동에 있는데 계속 몇 개의 동에 집중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동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소외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우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동면 이쪽에 뭐 좀 미흡한 복지 게 서비스가 나와요. 혹시 정원 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복지 서비스가 혹시라도 그 체계가 조금 뭐 이렇게 몇 단계가 줄었나?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좀 줄어든 것이 시민들에게 대응하는 민원 서비스가 좀 줄었나?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데이터로 나와져서 그런 것들을 채워내기 위한 그래서 별도의 민간 인력을 뭐 공급해 본다거나 이런 대응과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고민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선박람회를 좀 잘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기까지 좀 이어왔는데 어떻게 좀 제안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부 좀 같이 합시다. 공부 좀 같이 네, 합시다. 지금 해도 늦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가 이제 이 섬 박람회 주제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섬과 바다 미래는 뭘까? 여수가 가지고 있는 섬의 역사와 문화는 뭘까? 저도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이제 공부하면서 그림은 최소한 올해 안에 좀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는 느낌이 있고요.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을 꼭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YMCA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다 흘러갔네요. 주말 재충전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죠. 클래식화이의 피에스타 흐르고 있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want no man.